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당통합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HEB 한반도 방송의 전태성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인천시 만수동에 있는 유럽 카페 2층에서 잠시 한번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반도 방송에 우리 전태성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6시간 만에 해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국회가 이제 해산을 해달라 하는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또 쉽게 또 이렇게 해제를 했는가? 또 국회에서 결의를 했는 걸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점도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비상계엄 다운 계엄을 선포할 의지가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국회 10시 반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04시 40분에 국회에서 결의를 했거든요. 불과 내가 알기로는 아마 2시간 아마 10분 정도의 결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면은 국회부터 에워싸고 또 주요 인사들을 갖다 감금을 하고 그렇잖아요.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지 여당 대표 이재명이라든지 야당 대표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금을 감금을 시킨다든지 전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안 해가지고 10시 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11시 제가 알기로는 조금 넘어서 국회의원들 다 모였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해놓고 국회부터 딱 갖다 이 문을 닫아놓고 못 모이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국회의원들 어디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빨리 30분 만에 거의 다 모였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지금 뭐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2시간, 나타나죠. 2시간 10분경에 국회에서 결의를 했고 총 그걸 안을 받아서 4시간 만에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점을 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 목사님 그 점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을 또 국회를 받아들여 해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비상계엄이라면은 국회를 완전히 폐쇄하고 뭐 무장 병력을 국회를 에워싸고 뭐 막말로 탱크도 몇 대 그 앞에 세워놓고 일제 집회 결사 뭐 이런 뭐 시위 이런 것이 전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엉성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계엄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 저만 한경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 과연 대통령이 맞나? 어떻게 계엄을 했는데 저렇게 엉성할 수가 했는데 지금 시간을 흐르고 이렇게 보니까 포커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간에 10시 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10시 한 28분인가 30분경에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 200명 내지 300명이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5명이 그때 야간 담직자가 있었는데 휴대폰을 다 압수했대요. 압수해서 가져갔다 그러고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뭐 3시간인가 이래 머물렀다 그래요. 머무르는 시간 동안에 뭐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한 것을 압수수색해서 그걸 가져가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거기뿐만 아니고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뭐 연수원인가 또 여론 조사를 또 담당하는 그런 데가 있다네요. 또 그리고 과천에 또 다른 장소에 또 있답니다. 그래서 뭐 3군데에 동시로 이제 투입을 한 인원이 뭐 제가 듣기는 한 500명 정도 투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국회는
엉성하게 계엄군들을 투입해서 네. 아주 허술하게 했고 네. 오히려 그 시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아주 철저한 그런 방첩대가 가서 또 이제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네.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포커스가 이번 비상계엄에 네. 국회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다. 지금 이제 그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부정선거에 관한 거다. 그렇다면 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했을까? 제가 듣기로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말이 있었답니다. 그렇죠. 네, 있었는데 네.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좀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여러 단체에서 건의를 해가 했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장이 전부 판사들이죠 아마. 그렇죠. 겸직하고 있어요. 네, 겸직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영장 발부를 안 했단 말이 있어요. 영장 발부를 안 해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 아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포괄형을 통해 가지고 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하려고 비상계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부정선거라고 그러죠 사람들은요.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하지 않았나.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요.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은 계엄의 목적이 네.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를 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부정선거에 관한 사항은 제가 익히 4.15 부정선거의 재검표 현장을 제가 5군데 현장을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예, 밤을 새면서 제가 재검표 현장을 지켜봤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요번에 4.10 선거 말고 예. 4.15 부정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의 입장으로서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그 참관인들의 소리를 다 모니터 다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연수을의 민경우 또 저기 영등포을의 김민석이가 당선된데 그쪽 또 그러고 이제 오산지구에 또 뭐 그게 공군 스리스탄가 했다가 떨어졌는 그 지역하고 또 파주에 또 민통선 안에 그 뭐 125살의 투표권자가 있었다. 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명부보다도 투표한 사람이 더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전체가 부정선거 맥락에서 재검표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양산에도 했고요. 양산을에도. 그래서 한 결과 당시에 나온 내용들이 그 이제 배춧잎 투표, 네. 배춧잎 투표, 얼룩얼룩한 거 배춧잎 투표부터 시작해갖고 일장기 투표. 뭐냐면은 이 투표 도장을 찍으면은 동그랗게 해야 되는데 빨간 일본 국기처럼 동그랗게 그렇게 막 찍힌 거. 네. 또 이 투표 용지가 네. 딱 그 레이저 그 나오면 반듯하게 4개가 딱 돼야 되는데 네. 전부 인쇄한 것처럼 이 좌우 여백이 맞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것들. 그리고 자른 자국이 있는 그 기립밭이 그러니까 옆에 하얀 종이 자르면 하얀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봤어요. 자, 그 증거를 누가 갖고 있느냐? 그 증거를 황교안 전 총리께서 이제 부정선거를 계속 수사하면서 수사가 아니고 그걸 조사를 하면서 부정선거 방지대라는 게 지금 있어요. 환경부. 거기서 그 증거를 전시회도 했어요. 그 자료들은 4.15 선거에 대해서 전시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풀리지가 않았어요. 당시에.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 선거관리위원장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게 판사들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수장들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영장 발부하고 뭐 조사하게 한다는 말이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재검표에서도 대부분 기각시키거나 묵살시키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임기를 다 채우게 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그 대법원장이 떠날 적에 지금 대법원장 말고 떠날 적에 하여튼 뭐 떠나기 한 달 보름 전인가 전부 다 기각시켜요. 126군데 선거소송이 들어왔는데 5군데인가 하고 121군데를 전부 기각을 다 시켰어요. 제대로 조사를 안 해보고.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 4.10 요번에
작년 부정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4.15 부정선거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4.10도 똑같은 맥락으로 저는 기자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때에 제가 저 신문 기사를 보니까 2024년 4월 1일경에 보니까 네. 그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예. 그 사전 투표율을 정확하게 맞추었어요. 그랬죠. 예. 그때 뭐 37.4%인가 예. 그 사전 투표율이 된다. 네. 또 그랬고요. 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야당에서 190석이 된다. 네. 그래서 야 김민석 의원이 대단하다. 어떻게 그러기 참 그 전쟁기도 아니고 쪽집게 쪽집게처럼 도산가 지나고 보니 맞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김민석 의원이 계엄 있다, 계엄한다. 계속해서 그걸 이제 말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설마 계엄을 하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안 믿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김민석 의원의 말대로 계엄을 했어요. 네.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지금 김민석 의원이 100% 2차 계엄이 있다. 아, 100%가 이해합니다. 100%. 100% 2차 계엄 있다. 예. 예. 자, 그렇다 하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김민석 의원이 여기 깊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니냐. 퍼센트를 정확히 맞췄어요. 예. 그리고 사전 투표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4.15 선거인가 내가 알기로는 서울의 강남 지역 외에는 전부 야당이 다 사전 투표에 승리를 했습니다. 예. 이럴 수가 있느냐. 네. 그래서 왜 김민석 의원이 그걸 정확하게 맞췄고 유석수도 맞췄고 계엄도 이번에 100% 했다는 걸 그대로도 맞췄고 또 2차 계엄 100% 했다고 맞추었어. 예. 그럼 김민석 의원하고 이 부정선거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김민석 의원하고 무슨 그게 있느냐, 그럴 수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할 때에 그 김민석 의원이 처음에 최고위원 1등이 아니랬잖아요. 예. 누굽니까? 그 정봉주입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있었죠. 그 정봉주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1등 했잖아요. 예. 1등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의원이 왜 이렇게 최고위원의 점수가 안 올라가나 예. 딱 한마디 하고 돌아섰잖아요. 예. 그래서 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정확한 이런 건 알 수 없고요. 우리 일반 언론기관에서 말하는 말, 그 말을 이제 중심을 했고 또 이제 그 6개월 전부터 일부 그 어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런 어떤 단체에서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옛날에 그 민경욱 그 의원의 이런 분들, 황교안 그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정성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을 심각하게 느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많이 선거 관련된 사업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주 핵심은 여의도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다. 지금 1일 정도까지 지금 말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탄핵을 지금 내일 아침에 민주당이 시도한다 그러잖아요. 내일 아침에 시도한다는데 갑자기 국힘에서는 탄핵을 동참 안 하겠다. 한동훈 대표도 자기도 이제 기분은 나쁘지만 탄핵은 동참 안 하겠다 했는데 오늘 지금 갑자기 보니까 한동훈 그 대표가 탄핵을 찬성했어요. 찬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한동훈 국힘 대표가 탄핵을 찬성했는지 잘 모르셔서 내가 얘기할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체포조를 몇 사람을 갖다가 감금을 시키라고 했답니다. 거기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의 한동훈 대표, 이런 중심으로 해서 10명인가 몇 사람을 감금을 시켜라. 이래가지고 장소까지 만들어졌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을 했을 때에 사실로 밝혀졌다는 말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마음에 돌아선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당직자들 당 그 수뇌부들은 다 체포 구금해야 되는 거지, 누구는 빼고 누구는 여당이라고 봐주고 야당이라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전 대표 말씀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그건 당연한 조치죠. 당연한 조치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안 봐줬다고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다 같이 당의 핵심 하고 국회의장, 국회 수뇌부들, 당 수뇌부는 당연히 이게 저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적용할 범죄 3명이 직권남용이냐, 네. 대통령으로서의 비상계엄을 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닌데 했다 이래서 이제 직권남용이냐, 아니면 국기문란, 내란죄, 내란죄냐 이래가지고 내란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고발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네. 그래서 아마 검찰총장이 심우정신가 하는 사람이 내란죄도 검토하겠다. 일부 측에서 뭐 내란죄가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 계엄령 선포하는 것은 뭐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그게 뭐 내란죄라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계엄령 선포할 수 있죠. 하고 또 국회 선거하는 데 대해서 선포하는 데 대해서 또 이게 맞지 않고 국회에서 또 이 반대하는 게 표가 과반수 이상 나왔기 때문에 또 그걸 또 거둬들이는 것도 받아들였잖아요. 그건 내란죄라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전목 생각이 그 내란죄가 될 수 없다. 직권남용도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다. 마땅히 할 일을 듣는 거죠. 물론 뭐 법적으로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가 서로 엇갈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어쨌든 민주당이 절대 다수에서 민주당 여론을 우세를 등이 없고 지금 하는 조처니까 모든 언론들이 지금 언론들의 그 동향은 내가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하도록 여론들이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언론은 원래부터 이 정권 들어서기 전부터 계속 대통령 후보 선거 때는 불리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맹 불리했어요. 지금 뭐 여론조사 여론조사에서도 뭐 70%가 탄핵해야 된다. 이것도 여론입니다. 물론 그렇죠. 뭐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제 실시하려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뭐 내일인가요? 투표를 거는 게 내일 탄핵을 발의해서 표결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발의는 된 것 같고요. 그래서 72시간 내에 국회에서 이제 투표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내일 아침에 한다 이래 듣고 있습니다. 듣고 원래는 내가 알기로는 다음 주 화요일쯤 하려 했는데 내일 땡기는데 지금도 뉴스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마음이 좀 돌아서니까 빨리 변신하기 전에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뭐 오늘쯤에 하겠다 막 이런 말도 좀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단말을 발표하겠단 말이 계속 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담화는 발표할 수 있죠. 담화는 발표할 수 있고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뭐 입장을 지금까지는 이제 계엄령 해제하고 난 데는 아무 이제 이야기 없으니까 뭐 타이밍상으로 이제 발표할 때가 됐는데 담화 내용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종북 좌파, 원래 이야기가 종북 좌파를 걷어내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다가 또 반발이 있으니까 걷어들였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갖고 입장을 발표하는 거 아닐까.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2025년에 그 예산이 아마 상당한 부분 2조 뭐 3천억에 깎였다고. 엄청 깎였죠. 깎였잖아요. 엄청 깎였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전공이들 지원 사업이 796억 원이 깎였고 예비비가 2조 4천억이 깎였다 그러네요. 2조 4천억이.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473억, 또 아이 돌보는 게 384억, 원전 뭐 관계되는 게 또 1112억, 또 또 뭐지 이거 나나 여기 보니까 하여튼 원전 첨단 제조 장비 관계가 또 60억,
뭐 청년 비트 그게 뭐 706억 이리 등등 해가지고 상당한 윤석열 행정부에서 뭔가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한 게 다 깎였다는 거예요. 다 깎여버렸어요. 전부 차단하고 일을 못하게 예산을 못 쓰게 하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깎여버리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 지금 2023년도에 11건의 탄핵이 있었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상민, 안창호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탄핵을 받았어요. 그리고 검사가 5명. 그리고 2024년에도 11건이 지금 탄핵이 들어갔습니다. 22건이네요. 전부 다 22건이죠. 자, 이렇게 해서 2023년에 이상민 장관,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들 7건, 이렇게 해서 11건. 2024년에 11건, 뭐 김홍일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이상민, 그다음에 이번에 그 이창수인가요? 서울중앙지검장 하고 또 이제 검사들 또 이제 5명, 이렇게 해서 11명. 그렇게 되면 뭐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거. 없죠. 국회의원이 190명 가지고 국회에서 딱 제동 걸어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딱 붙들어 버리죠. 그리고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를 못하지요. 자, 이러니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장기 임기가 지금 한 반 정도 남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니까 예산 깎아버리고 특검하고 막 계속 탄핵으로 계속 채바퀴처럼 이 국회가 특검 및 탄핵 국회입니다. 예? 딴 국회가 아니고 자기들 그 야당이 뭐 돈봉투 사건 이건 전부 다 숨어 있고 원래 해야 될 건 안 하고 지금 엉뚱한 대로 계속 치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말고 정말로 그 마음의 그 심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이런 걸 국민들에게 정말로 그 어떤 그 피 흘릴 그 호소를 했으면 어떨까. 참 그 여러분들 국민들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돼가지고 앞으로 가반의 임기가 남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호소를 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이 공감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비상계엄을 그래도 안 받겠다 비상계엄을 하든지 했으면 좀 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생각을 다르요. 저는 왜 생각을 다르냐면 국회에서 하는 그 모든 거 보면은 이 법안을 만드는데 합리적인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집단 이기주의, 그러니까 야당 이기주의 법안을 계속 만들어 생산해요. 지금도 보면은 뭐 100만 원 받으면은 그 공직에서 전부 선거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 1000만 원 올리고 이런 법안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 집단 이기주의,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지금 돈봉투 사건에 얽매인 이 사람들 또 풀어내려고 또 법안을 만들고 자꾸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해도 너무하다 국회가. 예? 국민들의 호소할 뭐 이런 시간 이런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그 예산은 그 행정부 예산 내놓은 건 당연히 많이 깎았고 엄청 깎았고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그 추진하고 있는 거 민주당 추진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한 2조 이상으로 증액을 시킨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깎아버리고 저쪽에 이제 야당 쪽은 올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연봉이 1억 5천만 원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 뭐 1억 6천만 원으로 2020년에 올렸어요. 그럼 서민들은 상당히 죽을 지경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자영업자들은 뭐 자영업이 안 돼가지고 문 닫는 데가 많잖아요. 제가 듣기로 우리가 사는 이 동네도 가게를 내놨는데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어렵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자기 배만 불린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맞아요. 참 이거 문제죠. 세비도 말이지 지금 저 직원들 쓰는 것도 좀 줄이고 봉급도 깎고 그 유럽의 그 국회의원들처럼 좀 청량하게 또 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숫자도 많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접도 너무 외국보다 너무 잘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상당히 벌써부터 이거 싫어하는 겁니다. 이제 해야 되는데 법을 자기들이 만드니까 자기들이 올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세계적으로 짧은 시기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것이나 다른 것들 뭐 국방이나 문화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주 월등하게 급작하게 상향된 데가 장난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최고라 그럽니다, 사실은요. 네. 자, 그런데 제일 낙후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죠. 대한민국이 가장 낙후된 게 정치고 가장 뭐라 그러나 추락한 게 정치인들이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엉망인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발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참 이 기적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을 전부 쓰레기로 취급해가지고 전부 갖다가 동해바다에 빠뜨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있는데 뭐 그 말은 그만큼 우리 현재 국회의원들이 참 생산적인 일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세계 10위권 경제국이고 또 해외에 나가면은 우리가 K-팝이라든지 K-컬처 또 한류 문화가 굉장히 전파되어 있어서 각 나라에 가면 한국말을 다 배우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다 하고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하고 가면은 또 일을 하면은 또 소득도 괜찮고 하니까 서로들 올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면 반도체 부분에 엄청난 그 수출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이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이제 산업재산권들이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고 산업 스파이들이 중국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예. 이것도 사실은 이 간첩 그 잡는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막지 못해가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경제의 부가 저작권 라이센스 이런 거 유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중국에도 반도체 잘못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실제 경제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는 중국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리적인 조건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리가 세 나라가 공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이제 공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고 싶은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아마 통일을 선언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인원하면은 중국도 반대고 러시아도 반대고 미국도 반대고 일본도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참 그런데 뭐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하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독일이 그렇게 갑자기 통일 올 줄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 이렇게 우리 남한에 교회들이 많은데 네. 기도를 정말로 피땀 흘리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통일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저는 네. 그래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로 이제 아주 국가가 이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는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 주관.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면은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성공한 정부가 되든 안 되든 또 계엄이 성공하든 안 하든 또 야당이 이렇게 또 기승을 부리고 자기들 어떤 이 소위 말하면 아주 포악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도 그래 하나님께서 눈 감으신 분이 아니다. 네. 귀먹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가 보고 계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의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세상에 정의는 참다운 정의 없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봤을 때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이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을 좀 생각해 달라. 정말 국민들 당리당략에 좀 치우치지 말고 어느 특정인 보호하려 그러지 말고 국민들을 좀 생각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가 살 길인가, 국민이 살 길인가. 여당 야당들이 그거 내가 볼 때는 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인데 네. 왜 이들이 자꾸 왜곡을 시키느냐. 이게 너무 답답해요. 네. 예, 우리 또 전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내용
마음 가운데 정리하는 식으로 한 말씀 해보세요. 저는 뭐 오늘 지금 이 토크가 대통령의 그 계엄이 결국 국회 쪽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쪽이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언론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 왜 자료를 서버를 압수하고 자료를 챙기려고 그랬냐 하면은 이게 부정선거거든요. 예. 부정선거 그 커넥터가 이게 뭐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또 외부 세력 심지어 북한이 될지 중국이 될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 부정선거 이거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고 4.15 때부터 이게 그전부터 내용을 밝혀야 됩니다. 지금 요번에 4.10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4.15 그 자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째로 이 삭을 도려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는 계엄군이 뭐 그 자료를 뭘 갖고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가서 분석을 해서 제대로 부정선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왔으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싹 전부 다 도려내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 목사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비상계엄은 신의 한 수다. 아, 예.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예. 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상계엄을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참 어린애도 아는 비상계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선거가 아니면 부정선거를 폭로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을 했다면은 네. 아마 탄핵되기 전에 국민들이 전부 상손을 들고 환영하죠. 아니, 탄핵되기 네. 전에 뭐 오늘 밤중이라도 네. 긴급 그 담화를 발표해야 나올 것 같지 않느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조만간에 나오겠죠. 예, 만약에 뭐 내일 자기가 탄핵되면 지금 직무를 못 하는데 네. 뭐 지금 그 전에 뭔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파인데. 그렇죠. 그래서 탄핵을 앞두고 예, 오늘 국민 여러분 우리 한반도 방송에 우리 전태성 목사님하고 갑자기 오늘 밑에서 식사를 하면서 대담을 좀 하자 해서 오늘 이 카페에 와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뭐 우리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들리는 그 신문 언론사나 시중의 얘기를 이제 대담을 했잖아, 그죠? 네.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 국가가 좀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혼란이 없이 좀 안정되게 나라가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처럼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에서 우뚝 섰는데 이 위상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당 야당 가리지 말고 좀 국민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빨리 얘기하시고 왜 이렇게 했다는 걸 밝히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가 더 밝혀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우리 전태성 목사님 오늘 이 대담에 서로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한 감사합니다. 말씀 또 드릴 게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래전에. 예. 그때 그 방송의 역할이 컸다고 그럽니다. 그렇겠죠. 예, 이쪽 방송을 동독 사람 서독 방송을 듣고 이게 문화적으로 계속 동화되고 이래서 결국 담장이 무너졌다. 예. 우리 남북 간에도 지금 휴전선이 있고 하지만은 지금 북한 그 청소년들이 이 한국의 드라마나 한국의 그 K-팝이나 이런 걸 듣고 하다 보니까 김정은 그 북한 주석은 그것이 계속 파급되면은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 이래 갖고 중학생들까지도 그걸 본 사람들을 처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폭발적으로 계속 북한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멀잖아. 통일의 길이 멀지 않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 이런 우리 남한의 이런 문제들이 또 이 이념 대립도 있고 모든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통일을 향한 그런 것들이 멀지 않았지 않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 예. 그렇지,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산이 정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이제 뭡니까? 내리막도 깊죠. 예.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이것도 이번에 일으킨 것도 좋은 결과를 앞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때 당시는 죽을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네. 대한민국도
우리가 인간들이 예상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네. 다시금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전이 있다. 저는 그거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전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뭐 또 여장 통합 뉴스 또 최경국의 또 통합 뉴스죠. 저희는 HB 한반도 방송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한반도 방송하고 여장 통합 뉴스, 최경국의 통합 뉴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